어제 거의 마지막까지 이제 저랑 규현이랑 려욱이랑 이제 다른 스태프들 이렇게 같이 마지막까지 있었는데 몇 시쯤까지 있었더라. 정확히 시간은 기억이 안 나요. 아무튼 좀 늦게까지 있었습니다. 규현이 괜찮습니다. 다행히 뭐 뼈에 뭐가 금이 갔거나 뭐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타박상? 그래서 괜찮은 것 같아요. 어떻게 된 거냐면 사실 저희가 일단 샌리를 진짜 수정을 진짜 많이 했어요. 처음에 이제 맨 처음에는 연출팀에서 1차로 짜온 샌리가 있었는데 그거를 제가 보면서 아 이렇게 가면은 뭔가 20주년 그거랑 조금 그러니까 아쉽겠다 싶은 곡들이 좀 많아서 제가 한번 아예 싹 뒤집어 엎고 그래서 지금의 샌리랑 거의 좀 비슷한 틀로 제가 처음에 짰는데 중간중간에 이제 멤버들이랑 막 같이 좀 회의하면서 뭐 뺄 거 빼고 넣을 거 넣고 이렇게 한 또 몇 곡이 또 수정이 되고 이렇게 하다가 또 멤버들 생각은 다른 사람들도 있어서 아 그러면 이제 발라드 곡을 투표를 하자. 발라드 곡 투표를 한 것 중에 두 곡이 잠들고 싶어랑 도로시였어요. 그래서 잠들고 싶어랑 도로시가 그 이후로 추가가 됐었고 그리고 아까 물어보신 그 7대2로 갈렸는데도 하게 됐던 곡은 뭐냐면 저희가 원래 세일레스랑 DNA를 두 곡 중에 한 곡만 하려고 하고 있었거든요. 원래는. 왜냐면은 세일레스를 하든 DNA를 하든 결국 그 두 곡 다 새로운 안무를 아예 다 배워야 되는 그 상황이어서 근데 저희가 연습할 시간이 그 정도까지는 안 나올 것 같아가지고 두 곡 중에 한 곡만 하기로 했었거든요. 그래서 투표를 해서 멤버들이 세일레스가 이제 7표가 나왔어요. 그래서 세일레스를 넣었어요. 이제 샌리에다가 이번에 했던 그 EDM 구간 있잖아요. DNA 그리고 뭐였죠? 락스타 아차까지 원래는 거기에 DNA가 없고 원래 슈퍼클랩 하우스 파티였나? 아무튼 그런 곡들이 거기에 샌리에 들어가 있었는데 그거를 처음에 EDM 편곡을 이제 딱 받아서 들어봤는데 아 너무 안 어울리는 거예요. 그래서 아 그러면 이 곡들을 빼고 여기에 DNA를 넣어보면 어떨까 제가 이제 생각이 들었던 거죠. 이제 DNA가 뭔가 그 사운드도 EDM이랑 굉장히 좀 잘 어울리는 것 같고 분위기도 맞을 것 같아서 아 그래서 거기에 첫 곡을 이제 DNA로 그렇게 해서 넣게 된 거예요. 그래서 DNA 락스타 아차의 편곡으로 완성이 됐는데 이제 그렇게 된 걸 보고 이제 멤버들이 그럴 거면 투표를 왜 했냐. DNA 어차피 내 맘대로 그렇게 넣을 거면서 왜 했냐. 아무튼 그래서 이제 희철이 형도 저거 아니 투표를 해서 세일렛으로 했는데 왜 DNA 또 거기 들어가 있냐고. 그래서 사실 DNA를 원래 만약에 제대로 했다면 풀로 안무를 다 했었어야 되는데 급하게 들어갔고 시간이 없었어서 1절만 안무를 저희가 구성을 좀 간단하게 하고 그리고 나머지 2절부터는 이렇게 퍼져서 후렴 안무만 이제 그렇게 하게 된 겁니다. 아차 무한반복은 누가 아이디어였냐고요? 이거는 뭐 저도 얘기했었고 연출팀도 얘기했었고 원래는 락스타가 마지막 곡이었고 아차가 없었어요. 원래는 맨 처음에가 슈퍼클랩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우스 파티가 있었나 아무튼 뭐 한 곡이랑 그리고 락스타였었어요. 그런데 너무 락스타로 그렇게 끝내고 나면 슈퍼쇼 5였나요 그때? 저희가 락스타 했던 게 그때랑 너무 느낌 자체가 너무 비슷할 것 같은 거예요. 그래서 여기에도 이제 제가 여기 아차를 한번 넣어보면 어떨까 싶은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아차도 사운드 자체가 굉장히 그 전자음이 많이 들어가 있고 그 후렴 빡 터지잖아요. 아차 넌 아차 그 부분이 엄청 신나고 그 템포를 좀 더 이렇게 해가지고 하면 신나겠다 해서 아차를 마지막 곡으로 했으면 좋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아차를 넣게 됐고 그러면 그 옛날에 우리 락스타 했던 것처럼 아차 부분만 이렇게 루프를 좀 돌려서 이렇게 해보자 그렇게 해서 DNA 락스타 아차 이렇게 된 거였습니다. 근데 그건 몰랐어요. 뒷부분에 KRY 그렇게 계속 애드립이 계속 고음으로 있는 줄은 언제 알았더라. 나중에 이제 조금 연습해보다가 그 셋이 너무 계속 고음 차력소를 하는 거 보면서
그들에게 그 셋에게 너무 미안하다라는 생각이 들긴 하더라고요. 근데 또 와 아주 뭐 라이브를 진짜 짱짱하게 너무 잘해줬죠. 우리 또 KNY가 특히 또 려욱이 마지막까지 진짜 명창이에요. 진짜 려욱이 대단해. 어제 그 짧은 순간의 파트 분배는 어떻게 했는지, 어떤 파트 분배 말하는 거야? 규현이 잠깐 그 빠져 있었을 때 미라클 파산 파티 로코코까지 그 부분은 려욱이가 그냥 규현이 파트는 본인이 최대한 불러보겠다 해서 파트를 분배했다기보단 려욱이가 그거를 커버를 해줬죠. 슈퍼쇼 회의할 때 아마 얘기가 나왔었던 것 같은데, 우리가 항상 재밌는 분장이나 그런 코너들이 항상 있었잖아요. 근데 사실 너무 그동안 안 해본 게 없고, 그래도 팬분들이 귀여운 걸 제일 좋아해 주실 거니까 그냥 다 같이 그냥 이번엔 귀엽게 동물 잠옷 입고 해보자. 희철 오빠 공작새는 어쩌다 하게 된 거냐고. 근데 원래 이제 희철이 형이 고양이가 사실 어떻게 보면 좀 상징이었잖아요. 근데 예성이 형이 아마 그 솔로 콘서트였나? 그거 하면서 이제 고양이 MD 그거 인형 이렇게 나오면서 예성이 형이 고양이가 됐더라고요. 그래서 희철이 형 공작새를 시켜볼까? 왜냐면 희철이 형 하면 뭔가 화려한 그런 이목구비도 그렇고 뭔가 사람이 좀 화려하잖아요. 그래서 공작새처럼 그 화려한 그런 거를 하면 희철이 형 좀 잘 어울리겠다. 동해는 VCR에서는 호랑이였어요. 그래서 호랑이로 이제 다 결정해주고 했는데, 갑자기 피팅할 때 스타일리스트 이제 누나 실장님한테 강아지를 하겠다고 바꿨다고 하더라고요. 저희도 리허설 때 보고 그때 알았어요. 응? 얘 왜 강아지야? 했는데 아무튼 그렇게 바꿨다고 하더라고요. 해외콘 셋이 좀 바뀔 것 같은지 아직 그 얘기를 나누진 않았는데, 일단은 그대로 갈 생각이고, 만약에 바꾼다고 하면 연출상으로 구현이 안 되는 것들, 해외 공연장마다 다 컨디션이 다 달라서 이런 장치들이 안 되는 곳도 있고 하니까 그거에 따라서 아마 좀 바뀔 수도 있을 것 같기는 한데, 최대한 거의 다 그대로 가려고 하고 있습니다. 슈엠 미 누가 하자 했는지 궁금하다고. 요거는 하자고 한 사람은 규현이고, 그거 하나만 어디에 그냥 넣기에는 또 너무 생뚱맞잖아요. 그냥 미가 그냥 갑자기 어딘가에 들어가기에는. 그래서 그 유닛곡 구간을 만들자라는 또 생각이 들어서 이제 규현이가 미를 얘기하길래 뭐 그러면은 슈퍼주니어 해피, 슈퍼주니어 T 노래들도 거기에 좀 어울리게끔 배치를 해서 아예 유닛곡 섹션을 만들자 해가지고 파자마 파티, 미, 로쿠꺼 이렇게 짰습니다. 또 그 유닛곡을 또 9명이 다 같이 하는 건 또 굉장히 또 귀하잖아요. 그래서 한번 그렇게 해보고 싶었어요. 원래는 밴리에 그 희철이 형 드럼이랑 예성이 형이 보컬 하는 원래는 없었는데, 스트리밍 보다가 아무래도 멋있더라고요. 확실히 그 희철이 형 드럼 치는 거랑, 그리고 그 슈퍼쇼 3였었나요? 제가 그걸 보는데 그 트랙스 제이 형이 돈돈에서 불렀던 그거를 우리 멤버들이 해도 좋겠다라는 생각이 딱 들어서 스트리밍 보고 바로 연출팀에 이제 얘기를 해서, 만약에 희철이 형이랑 멤버들한테 물어봐서, 왜냐면 그때 공연 일주일밖에 안 남은 상황이었으니까 만약에 준비할 수 있다고 하면 멤버들한테 물어볼 테니까 이거 연출팀에서도 그 드럼이랑 그걸 좀 준비를 해줬으면 좋겠다 해서 이제 바로 멤버들 단톡방에다가 이제 물어봤죠. 이제 드럼이랑 보컬 그 파트를 좀 그 중간에 미나랑 쏘리쏘리 중간에 넣으려고 하는데, 저의 첫 번째 생각은 그거였어요. 희철이 형이 드럼을 하고 드럼 치고, 사실은 그 보컬을 KRY가 셋이서 불러줬으면 좋겠다 하고 이제 물어봤는데, 려욱이가 이거는 예성이 형이 혼자 하는 게 더 어울릴 것 같다 라고 해서, 그러면 예성이 형이랑 희철이 형이 그 둘이 딱 무대에서 이렇게 뭔가 락커처럼 드럼 치고 예성이 형이 그 약간 샤우팅하고 그런 거를 하면 좋겠다 해서, 그게 일주일 전에 이제 결정이 돼서 부랴부랴 희철이 형이랑 예성이 형이 또 없는 시간에도 준비를 잘 해줬죠. 그렇게 해서 들어갔습니다. 스탠딩 이게 근데 사실 저희도 굉장히 고민 많이 했거든요. 근데 이건 엘프 안에서도 사실 갈리잖아요. 의자 좋아하시는 분들, 스탠딩 좋아하시는 분들 이게 갈리잖아요. 멤버들도 좀 갈리거든요. 저 같은 경우는 사실 그래도 스탠딩이 있으면 좋지 않을까 싶은 그런 것도 있었는데, 아무래도 좀 안전을 생각해야 되기도 하고, 그리고 특히 규현이가 그런 거에 대해 되게 딱 확고해요. 무조건 우리 엘프들 앉아서 봐야 된다, 안전해야 된다.
그래서 절대 스탠딩 하지 말자고. 그래서 이제 스탠딩은 안 하지 않을까 아마. 저희는 그냥 앉아 있다가 또 저희가 일어나세요 하면 그때 일어나면 되죠. 그쵸? 그게 편하고 좋지 않나요? 스탠딩을 하면 당연히 물론 더 많은 우리 엘프들이 들어올 수 있는 장점은 있는데 그래도 너무 힘들 것 같기도 하고 안전도 생각해야 되고 그렇습니다. 저희도 고민이 많았어요. 그리고 앵콜 콘서트는 아마 굉장히 다 바뀌진 않겠지만 또 새로운 무대들이 분명히 또 있겠죠. 생각 중인 곡들이 이미 좀 있습니다. 그 앵콜콘 여러분 또 만약에 오시게 되면 이 곡을? 이걸 불러준다고? 이렇게 하실 수도 있을 거예요. 또 저희가 또 그냥 똑같이 하진 않잖아요. 그죠? 공연장에 대해서도 굉장히 지금 얘기를 좀 많이 나누고 있어요. 사실은 저 개인적으로는 공연장으로서는 체조가 사실 제일 좋은 것 같거든요.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연출에 대한 어떤 제한이나 음향 그리고 시야 뭐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사실 체조가 진짜 좋아요. 사실 또 많은 분들이 뭐 고척돔도 이야기하시고 하는데 고척돔은 장점이 사람 더 많이 들어올 수 있는 거 말고는 장점이 없잖아요. 거기는 시야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공연장의 위치도 그렇게 좋지가 않고 그러니까 공연장마다 안전법 같은 게 또 다 다르거든요. 고척돔이 그 제한이 되게 또 많아요. 뭐가 그래서 연출적으로도 풀어내기가 또 체조가 더 좋고 그래서 여러 가지를 생각했을 때 그냥 체조가 제일 좋은데 그래서 저희끼리도 막 그런 얘기 하긴 했었어요. 와 그럼 360도를 하자. 근데 이제 또 그게 360도를 하면 장단점이 물론 있겠죠. 또 많이 오실 수 있는 장점도 있겠지만 대신에 이게 뭔가 무대를 하면서 아무래도 뒷모습을 많이 보는 쪽들이 우리가 아무리 뭐 골고루 한다고 해도 그런 것들이 좀 생길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어쨌든 생각은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. 사실은 암표가 제일 문제죠. 다 잡아야 되는데 그걸 정말 야 그거는 진짜 어떻게 해야 되나 그거는 약간 좀 어떻게 보면 좀 나라에서 해결을 해줘야 되는 부분인 것 같기도 한데 그러니까 저도 참 그거 보면서 많이 너무 안타까워요. 너무 열받고 그 암표상들은 진짜 좀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된다고 생각해요.